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공전자입니다. 25년 시험 대비 HS 이순환 통합천재 점검 실무행정 밴드 스터디 2주 2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전형 기전 미분모 수화 설비 들어갑니다. 자, 20회 때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왔고, 제가 미리 출제되기 전에 암기법 따놓았죠. 중요한 것들은 좀 따놓았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분모 수화 설비고요. 수화 설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미분모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또 저, 중, 고 1, 2, 3으로 외우면 되겠죠. 1, 2, 3, 5 이렇게. 자, 미분모 수화 설비는 제가 아까 어떤 분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러다가 그분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말하는데, 직접 만약에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미분모는 일단 제끼고 가십시오. 현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 미분모, 물분모.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나오죠. 강의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전날 미분모 수화 설비 이런 것들 외우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는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일반 설계도서와 그 다음에 특별 설계도서 모두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설계도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주소 매김을 해야겠죠.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하여 작성이라는 사항이고요. 점초와 문공시고, 여기는 마찬가지 일반 설계 도서지만 얘도 일반 설계 도서고요. 얘는 필수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은 검사실에 가여운 우리 환체가 들어갔는데, 전실 아들 딸들 누가 이렇게 조사를 했냐, 이건 명확히 한번 설명을 해봐라. 누군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와 연상된다 했죠. 그래서 먹거리를 발화원 태워서 구워서 먹는다. 점태, 초점 연유, 화치, 문창, 초시변, 공작이, 공작을 또 구워서 먹는다는 거죠. 시유, 내유 이렇게. 그러니까 읽어보면 재밌어요. 음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음미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써야 되니까. 그래서 문과 창문의 초기 상태, 처음에 열려 있었냐 아니면 닫혀 있었냐, 시간에 따라서 닫혔느냐 열렸냐 뭐 이런 거 본다는 겁니다.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조화 설비, 그 다음에 자연형이라면 뭔가 창문이 있을 것이고, 또는 기계형량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미분모 수화 설비 설계도서에 중요하겠죠. 근데 필수적으로 명확히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건사트, 사용자 특성, 그 다음 사용자 수, 장소, 실 크기, 뭐 어린아이인가 노유자인가 일반 성인인가 뭐 이런 것들, 실 크기, 가구와 실내 내용물, 연소 가능 물질 등 그 특성 및 발화원, 영감을 특발이죠. 환기 조건, 그다음 최초 바바리면을 잡아라, 최초 바람물과 바람물의 위치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 설계도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특별 설계도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암기법을 한다 했죠. 1번은 양초였죠. 양초가 피난로에 딱 쓰러져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뭉개가 피로가 발생해서 격하에 화내서 화가 주인을 물려가니까 피난으로 이 수중에 도망갔다, 수중으로 피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양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특별 설계도서는 세목 1과 2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목 2가 세목 2를 좀 구체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문들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피난로에 화재가 발생했다. 피난로예요, 피난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화재 시 가능한 피난 방법의 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는 겁니다. 2번 오리예요. 그래서 오리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오리들이 전부 다 불이 나가서 가버렸다, 도망갔다, 상실화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중요한 건 잠재적으로 많은 질주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하지만, 자, 구체적으로 건축물 내에 제실자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 그러니까 사람이 상주하는 실이겠죠. 많은 제실자가 있는 공간으로 연소 확대되는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이런 것도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이렇게 되죠. 상황을 가상한다. 상황을 가상한다. 이렇게. 앞으로 별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죠. 자, 특별 설계도 3은 엉덩이, 방구 뽕 이렇게 뿅 이렇게.
그래서 만사실첩,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접하고 있는 게 벽에 덕트에 대고 꽉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화재업체 하면서 방구를 꼈는데 연소가 확대돼 버렸다. 방구가스 때문에. 실제로 메탄가스를 모아놓으면 이 가연성 물질이 됩니다. 가연성 기체.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이것과 좀 비슷하죠. 사람은 없는 공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감지가 또 여기는 인접형이나 덕트 공간, 뭐 피트라든가 덕트, 화재 감지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 설비가 없는 장소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결국 많은 질자가 있는 곳으로 연소 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사한다. 방구 3번. 자, 4번은 돛담배예요. 돛담배. 배죠, 배. 예. 돛치고. 자, 여기서는 아메리칸 대륙 발견한 콜럼버스 생가였어요. 네,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유지했었죠, 예전에 영국에서. 자, 그래서 망커 아저씨들이 소작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미국 대륙 가가지고 아주 천천히 성장을 했어요. 작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좀 더 큰 대륙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 중 소방시설의 작동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 핵심은 아주 천천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천천히 작은 화재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큰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없는 장소에서 거주자가 있는 이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자, 5번은 이제 오토바이입니다. 건사 특화 중 키가 큰 장발을 하고 아주 심각한 놈이에요. 살인마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공을 급격하게 해서 연애 확대를 막으려고 야당이라는 영화 생각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야당 할 때 그 야당이 아니더라고요. 마약 수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밌게 봤어요. 여기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아들이 마약 중독자로 나오는데 아주 정말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검사까지 막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딱 맞죠, 양립학과. 그래서 급격하게 연애를 확대한다.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 특성과 관련 화재 중에 가장 큰 장소에 발생한 아주 심각한, 이건 아주 대놓고 처음부터 여기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자가 있는 공간에서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화재를 중심으로 작성. 어떻게 보면 정말 훨씬 위험한 화재예요. 다 위험한 화재지만. 자, 6번은 이것을 로마 병사 투구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굴이고 이렇게 로마 병사 투구예요. 투구. 이렇게 투구 6번. 자, 이것은 핵심이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예요. 예, 1번부터 5번까지 좀 다르죠. 근데 이것이 본 건물, 미분 사설비 특별 설계에서 작성해야 되는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본 건물에서 다른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또는 1번이죠. 또는 피난로를 막거나 가로놓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화재의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이렇게 세 가지. 자, 미분무 소화설비. 펌프를 이용할 때 가압송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이것은 10동 전압. 미분무소 미소년이라고 그랬죠. 얼굴은 굉장히 미소년인데 성격이 좀 더러워요. 욕도 잘하고 접니다. 저 진짜예요.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욕쟁이 할머니 같다고. 욕을 막 많이 합니다. 막 근데 막 개새끼 소새끼 이런 욕은 잘 안 하고 막 이러면 저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는데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어쨌든 10동 전압 성질 내는 내 표정 봐라, 썩어있지. 부시다, 부시. 조심해라. 그래서 안기법 동원해서 이 경우는 100%라기보다는 한 80% 이상 쓸 수 있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중복되어 있죠.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 자, 이것은 성능기준 이렇게 끄고 넘어가고 비교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이번엔 가압송장치인데 압력수조예요. 압력수조가 아까 펌프보다는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표 하나 뺍니다. 별표 하나 빼버리고, 왜 너는 강의하면서 막 이렇게 별표를 막 조정을 하느냐.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입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할 때도
저는 이렇게 순환이 거듭될수록 좀씩 바꿨어요. 이렇게 악기법도 바꿨고. 그래서 나온다면은 이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자, 접동력 10동 전압이 이번에 접동도 여기죠. 좀 말하기가 좀 근데 이런 욕도 있잖아요. 이런 욕. 저동 전압, 이렇게 저동 전압도 묻잖아. 용을 베버리겠어요. 그래서 앞자가 엎드렸다. 무서워서 이를 본 적이. 그래서 압력수저예요. 주어가 압력수저. 이 압력수저 찾아가지고 다 그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압력수저는 재밌잖아요. 압력수저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작동장치 구조 및 기능만 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중요해요. 작동장치 구조 및 기능 따로 한 2, 3점 나올 수도 있다. 이것부터 볼까요?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갑송장치 미분 소화 설비에서 작동장치 구조 및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소명이 정말 중요해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자체 뭘 물어보지? 이게 바로 주소명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지금 암기법을 해설할 시간은 사실 그렇게 없어요. 이미 이 기본서에 다 제가 했고 일순환 안 드신 분들도 교재는 다 봤을 것이고 일순환 다 지나왔다 가정하고 하기 때문에. 자, 화신자 별개 소송, 수작 부리지 못해 장부 보강이라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화재 감지기 신호에 의하여 자동차로 밸브를 개방하고 프릭션 있는 밸브랑 똑같죠. 수화수를 배관으로 성출한다. 자,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주의련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모든 수동 조작업 SV 슈퍼비저리 판넬은 다 이렇게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도 한 70% 80% 정도 복원 가능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압력계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압력수조이기 때문에 압력계, 여기도 압력계, 특히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펌프랑은 다르다. 자,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수조장치, 이것도 다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설계 방수량 방수압, 설계 방수량 이상 유지, 그 다음 방어하고 있던 장소, 시행령 46조, 그 다음에 성재기 전용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자, 이것도 스프링클러 폐쇄형 설비와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죠. 용배구 수력 PQ 목적 달성, 이렇게 두 개 층에 미치면 안 되고 비슷하죠. 그리드 배관 방식일 때 격삼질 용배구 수력 PQ 우리 어떤 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3000을 초과해도 3700까지는 허용한다. 그래서 나왔었죠. 이렇게. 자, 개방용도 스프링클러 개방용과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두 개 층에 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0개 이하로 할 건데, 미부분은 설계를 한다 했으니까 최대 설계수 이하라고, 그 다음에 한쪽에 너무 멀쩡하면 안 되니까 다만 둘 이상의 방수를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격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특이하죠. 터지지 동방, 방화방, 접방 이렇게 돼 있는데,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은 화재가 발생한 방수구역과 이에 접한 방수구역, A가 A라면 B, C에도 전부 다 방사가 돼야 돼요. 뭐 여기도 인접해 있다. D에도. 그럼 여기도 다 방사가 돼야 됩니다. 자, 성능시험 배원 설치 기준은 별표를 다 지웁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기다가 옥내 소화전 펌프 성능시험 배관 설치 기준이 나왔다고 적어놓으세요. 24회 때 나왔습니다. 또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분 소화 설비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옥내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 넘어가시고 시험장치도 넘어갑니다. 미분 소화 설비에서 다만 시험장치 설치 기준에서 우리가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건식은 기준이 없죠. 이렇게.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163번 호슬 방식 설치 기준 4가지. 예전은 이게 방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조금 기준이 변경되면 차소극입니다. 차소소극. 차가 소소한 모닝이나 이런 이 레이 이런 거지만 그가 나를 유혹해서 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차소소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차조 방가우수, 소조 낙계장수요, 소조 가보 등표시 그옥함 이렇게 해서 정확히 오셔야 돼요. 수평거리. 자, 차고 또는 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호슬 방식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수동식이 별로
이 진압 효과가 없다고 보고, 화세가 크기 때문에 자동식 소화 설비 설치하고 직접 사람이 가서 진압하는 호술 방식은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소화약제 저장기 개방 별무는 호수의 설치 장소에서. 이 이야기는 호수의 설치 장소에서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즉 호수가 있는 곳에서, 연필로 적어놓은 호수가 있는 곳에서, 그 말이에요. 호수가 있는 곳에서 내가 호수를 이렇게 빼고 끄집어 내면서 호수가 있는 장소에 또 불이 나왔기 때문에 호수를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서 개방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수동으로.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표시등과 표지를 하라는 얘기죠. 소저 갑오 표시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설비라는 표시를 하라는 건 표지. 그 밖에 사람은 예전 7조였는데 한밑 방수구 등에 적합할까. 그래서 NFC 102 한밑 방수 기준 등에 적합할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밑 방수까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분모 헤드 설치 기준. 이것도 우수 조기 최고 설수도 검증, 이거 정확히 해가지고 이것도 약 80에서 90% 이상 복원할 수 있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주어가 미분모 헤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분모 헤드, 하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미분모 소화설, 이건 미분모 소화설, 이건 좀 특이하고, 근데 사용되는 헤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피해적 미분모 헤드는 이렇게다. 그래서 미분모 헤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숙제하셔야 되고, 이것은 딱 C급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C에서 B까지는 아니고 C 플러스까지, C에서 C 플러스 정도. 자, 용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개정된 뒤로 안 나왔어요. 예전엔 4가지 기준이었는데 지금 2가지로 줄였고, 이 4가지였을 때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 완전 개방된 그 밑에 주차장, 여기서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사실 주어가 이거겠죠.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또는 주위가 이해방정 철조 등으로 둘러싸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아예 없어야 돼요. 이때만 호스릴 포사 설비 또는 포사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차고 주차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고 주차장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아파트 화재 보셨잖아요.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예외적인 경우만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또 광주에, 또 전남대학교에 또 불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금호타이에 또 불이 나고. 수완지구 사는 우리 직원은 이 냄새가 좀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불이 안 난다고 점검하러 가면은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이 안전 불감증이, 업체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진짜 이 점검해서 지적사항 나오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 할 시간도 없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돼요. 업체를 때려잡으면 되겠어요. 업체, 만만한 업체만 돈이나 좀 많이 주면서 점검비, 표준 자체 점검비용 솔직히 3분의 1도 안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진짜 표준 자체 점검비용 70%만, 70%도 아니고 60%만 줘도 주 4일째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점검 정말 꼼꼼히 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관공서 점검이 몇 개 안 돼요. 1년에 한 4개도 안 될 겁니다. 입찰이 안 되면 사실 3개도 안 될 거예요. 이 관공서 점검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잘할 텐데, 대한방대가 엄청나게 이 기술 인력도 정말 짱짱하고, 특급만 해도 지금 벌써 5명이나 있고, 5명이에요 5명. 고급도 지금 4명이고 엄청나죠. 실력이 빵빵합니다. 또 이 S급, 특 S급, 특급도 아니고 특 S급이 이광재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어제 오늘 하고 있는데 진짜 아주 꼼꼼하게 하니까 좀 놀라더라고요. 놀라신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주 4일제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점검 비용을 국가에서 좀
아예 저는 예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아예 국가에서 계약을 다 해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업체는 그냥 일만 하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절에 이제 그게 될 것인지 참. 사실 오늘도 제가 어제부터 정말 전장을 꼼꼼하게 진짜 제가 다 돌고 진도 지휘하고 그러다 보면 좀 예민해져가지고 직원들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도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부드럽게 지휘할 수 있으면 가장 덕장이고 좋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 그릇은 안 되고 그보다 더 밑에는 하급인 것 같아요. 하급이지만 그래도 아예 못하는 최하급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좀 점검비만 좀 올라가면 국가에서 확실히 이것을 좀 수단이 좀 있다면 진짜로 성실한 점검, 일부러 막 불성실을 하지는 않는데 시간 때문에 그렇죠. 돈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하나라도 더 해야 되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자, 진도 나가야죠. 자, 다음은 이제 168번입니다. 이것은 쓰라고 나오기는 힘든 부분이고 설계시공 하신 분들은 문제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시공 하신 분들은 이것을 꼼꼼히 암기하셔야 되고 제가 GS 1순환 때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점검 실무 하신 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거의 가능성 별표 1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암기법 위주로 정확히 좀 외워놓으신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발엔진 변전기 고압적으로 정확히 외우시고 주소 매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 방출 밀도예요. 그러니까 메타 제곱당 어느 정도의 LPM을 기준 LPM이죠. 설치하던 LPM. 그래서 일단 하나 63 먹어봐. 일반감을 탄화수준은 1.63 LPM 메타 제곱당. 특알케, 이것은 특수감을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LPM을 좀 많이 쓰죠.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2.3. 이가 3마리 있었다. 이거. 펌프 양정은 높습니다. 0.4MPa이에요. 그 다음 분사헤드 설치 기준과 3번을 헷갈리면 안 돼요. LPM과 헤드 설치 개수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유일수항고 특구상으로 나온다 했죠. 유리탱크 주위에는 13.9제곱미터보다 1개 이상, 특수가물은 더 촘촘히 더 위험하니까 9.3마다 1개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69번 같은 별표를 2개를 더 붙이세요. 2개. 2개 더 붙이셔야 되고,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포사 설비에서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 설비로 그러니까 보조 설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된 장치를 설치한 때는 송수구가 없어도 되겠다. 자, 포소약제 저장 탱크 설치 기준은 특 A급이죠. 특 A급.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웠나요? 그 애가 확이 변질됐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잘 안 바꾸는데 좀 바꿔서였죠. 1, 2, 3, 4, 5, 6. 그래서 글라스 게이지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액면계를 설치해. 액계죠. 그래서 액면계 또는 계량모. 그애가 화가 나서 변질됐다. 성격에서 압력계를 설치한다. 압력계는 가포혼 뭐라 했습니까? 가포혼 상가라 했죠. 상가 줄 테니까 좀 혼인을 가혼이라고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가포혼 상가 압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어떤 내우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재 등의 재해로나 피해를 받을 위험 장소,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면 안 되고, 근데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포소액자는 그렇지 않다. 당연하고 변질되고 그래갖고 전편 장소에 설치한다. 자, 개방 밸브 설치 기준. 이것은 프렉션 밸브 생각하면 되고, 자동 개방 밸브는 화재 감지 장치의 작동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방돼야겠죠. 자, 수동식 개방 밸브. 모든 자동식 개방 밸브는 다 수동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수동식 개방 밸브는 그래서 화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겠다. 자, 포수기죠. 포수기. 그래서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이 포수기와
구별해서 해야 될 게 180번이에요. 180번. 헷갈릴 수 있어요. 시험에 나왔을 때. 혼동주의에 적어 놓으십시오. 뭘까요, 여러분? 자,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뭘까요? 호수릴 또는 포수화전. 네, 설치 기준이죠. 자, 차고 주차장에 아무 때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 봤죠. 뭐 옥상의 경우, 그 다음에 1층의 경우는 지붕이 없는 경우, 이런 게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 설치 기준이었어요. 이것은 호포방 특처 호수, 호랑이가 산다, 이렇게 암기법이 있었죠. 이것과 포수기 구별하라는 거죠. 포수기는 포사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광이죠, 광이. 180번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암기법, 직원이 알고 봤더니 조폭이었다. 조폭. 차고에 차가 아니라 항공기를 경납해 놓고 다닌다. 아파트 항공기. 좀 말도 안 되지만 이게 뭐라고요? 포수기요, 포수기. 포사설비는 조폭이라 했어요. 조폭. 포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서 가수혼을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갑성장치, 수동식 교방등의 소각제 혼합장치. 자, 자동식이라고 써보면 안 되죠. 수동식 기동장치니까. 그 다음에 투 방사선, 둘 이상의 방사구를 가진 포사설비는 방사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조폭에서 기시성을 가진 이 조폭은 화를 쉽게 낸다. 바보다. 화를 쉽게 내면 안 됩니다. 바보돼요, 바보. 이제 바닥으로부터 파리로 유효한 보호장치를 한다. 모든 수동식 기동장치가 유효한 보호장치가 있었죠. 자, 이런 기시성 조폭은 허접하다. 그래서 갑오 있다고 표지까지 하고 다닌다. 바보죠, 바보. 그래서 뭔가 표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즉 앞에 말이 반복됩니다. 이런 것도 저는 녹색을 다 그었어요. 결국에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핵심은 이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암기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신기하게도 이 핵심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말이 되게끔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습니까? 감히 말하건대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암기법은 그냥 강사가 책 만들려고 만든 암기법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죠. 진짜예요. 공부할 때 정말 또 계속 실패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수기는 방사구역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항공기 경납고 얼마 전에 군부대, 광주에 있는 공군부대 점검을 했어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갔는데 헬리콥터가 있었는데 헬리콥터가 진짜 엄청나게 비싼 걸 하더라고요. 몇십억 돈 넘습니다. 그래서 포사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펌프가 용량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사 설비 수동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하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알겠어요. 왜 2개 이상 설치하라고 했는지. 자, 그중 한 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이 편리한 쪽에 설치하고, 한 개는 감실 등에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화재감지기에 수신기를 설치한 감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납고가 이렇게 크고, 거기 항공 경납도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는 작은 실들이 있고, 여기는 감시실이었어요. 감시실. 그러니까 한 개는 반드시 여기다 설치하고, 한 개는 방사구역이 헬리콥터가 여기 있었어요. 항공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헬리콥터도 항공기로 봐가지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방사구역부터 가장 가까운 이런 곳이라든가,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겠죠. 그래서 이것만 따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포사약제 혼합장치 종류 보시고, 자, 자동식 기동장치에 사용하는 이 장치로는 감지기 또는 헤드를 쓸 수 있어요. 헤드는 폐쇄형 스프링클 헤드 씁니다. 감회를 하니까 폐쇄형 스프링클 헤드를 쓰는 경우에 기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법을 하나 구하나층, 그래서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층고지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표시 온도가 79도씨 미만인 걸 사용하고 빨리 터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개의 헤드의 경계 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감지기보다는 훨씬 더 이 감지 면적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부착면의 높이도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밖에 안 됩니다. 헤드를 쓰는 경우는 그래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좀 엄격하죠. 자, 이번에는 이
포사설비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능 기준은 별표 하나 더 하시고 이건 좀 보세요. 이 화재안전 성능 기준상 기동장치 설치 기준인데 수동식 기동장치, 그 다음에 자동식 기동장치, 그 다음에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 수동식에도 자동식에도 다 달려있어요, 경보장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좀 보시고. 자, 자동경보장치 설치 기준 세 가지입니다. 이거 15회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방 일일이 하리수 상근하면서 정도 하시고 한 60% 이상 복원할 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 정도. 자, 팽창비 모르신 분 없겠죠. 팽창비. 그래서 최종 발생한 포 최적이 이 정도라면 이것을 원래의 포 수용의 최적으로 나눈 값이 바로 팽창비가 됩니다. 자, 이것은 저발포예요. 팽창비 20 이하인 것은. 그래서 포헤드, 압축공포 헤드에 쓰이고 8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는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을 씁니다. 이거 영국에서 탄강에서 화재가 일어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죠. 탄강 화재 개발하기 위해서 고발포용 고정포. 탄강이 안을 꽉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계산 문제와 관련된 거, 이걸 점검 실무에서 서술형을 써라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또 모르죠.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설계 시공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점검 실무도 하자는 기준이 있으니까 암기하는 게 좋다 봅니다. 자, 포헤드죠. 포헤드는 NQT예요.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기준 개수를 구하게끔 바닥 면적이라든가 가로 세로 길이를 주고, 그 다음에 Q 값은 이 메타 제곱당 포헤드가 제가 지금 포헤드는 RQT죠. RQT. 그래서 바닥 면적을 그냥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Q는 우리가 이걸 애우고 있어야 대입할 수 있게 풀겠죠. 자동식이니까 10분이고 이것은. 그래서 이건 항차로 외운다 했죠. 항차 특으로 이렇게. 그래서 항차 특인데 포헤드 전쟁, 단합 베타 단합수. 그래서 658037 이렇게 외운다 했죠. 6565 나머지는. 자, NQT는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였죠. 그래서 NQT죠. 그래서 N 이 개수, 헤드 개수를 구하게끔 바닥 면적이나 가로 세로 길이를 주어지고, Q 값은 하자는 기준에 75 LPM으로 나와 있다 했죠. 또는 문제 조건에 주어지면 70이라든가 6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걸 대입하면 되고, 그렇게 구한다 했죠. 자, 그래서 포헤드 경우에 RQT라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포터 스프링클러죠. NQT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곧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가 있어요. 고발포는 팽창비가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 항차트로 아까 우리가 포헤드에서 외운다 했죠. 항차트 해가지고 팽창비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80부터 시작하니까 80 이상 1000 미만이니까 80 이상 250, 250 이상 500, 500, 1000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를 둘반익으로 외운다 했습니다. 둘반익으로. 그래서 둘, 그 다음에 반, 그래서 29, 그래서 0.29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에 곱하기, 그냥 여기다 써버립니다. 곱하기 0.555,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0.625가 됩니다. 625죠, 625.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다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1.11, 여기 0.28, 그 다음에 0.16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는 간포 최적이 나오죠. 그래서 VQT라 있습니다. 그래서 V 간포 최적 구하고 Q 값이 바로 이거예요. T는 10분일 것이고,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포는. 그러면 남은 것이 이거란 거죠.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포예요. 호포방. 호랑이 잡는 포수예요. 호랑이 잡는 포수. 차고 주차장. 이게 뭐였다. 그래서 아까 포수기와 구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데 헷갈려가지고 시간 낭비하거나 늦게 쓰거나 하면 거꾸로 반대로 써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특정 호수에 특별히 이 수위가 낮은 호수에 호랑이가 산다 이렇게 온다 했죠. 그래서 특정 호수 호로 외웁니다. 순서가 살짝 한번 바뀌죠. 이렇게 특정 호수에 호랑이가 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양리법을 또 이렇게 땄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기머리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둑을 좋아하는데 바둑을 딱 두고 나면 예전에 이제 바둑을 맞수 친구가 있었는데 전대다닌 친구였는데 제가 안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요. 그 친구는 복귀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하고 두면은 제가 승률이 좀 더 높았고 내기 바둑 두면 거의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전대 공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합니다. 막내 아들인데 위에 형들이 많아요. 위에 형들이 3명 있는데 누나도 있고 3명이 전부 다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죠. 근데 저는 그 친구처럼 복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승부라는 영화를 보고 좀 위로를 얻었어요.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영화 보면서 알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과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복귀를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별로 너는 기재가 없다. 이런 그런 판단을 했다. 아주 좋은 구단이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복귀를 잘 못했어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특정 소방대에서는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포죠. 5개 이상 설치되면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포로 내가 호랑이 잡겠다. 2포 선포했다는 거죠. 방사압력이 0.45MPa, 압축 공기포는 0.45MPa였죠. 300rpm 이상. 근데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점 대항경 230rpm이에요. 포사의 약재 같은 경우는 75% 이상을 할 수 있었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00점 미만인 경우에는 두 개가 다 다르다 했습니다. 이것은 포수용액이에요. 포수용액. 75% 이상은 차고 주차장이나 건축물로 돼서 더 광범위하고 그 대신 포수와 약재량이고 어쨌든 200점보다 미만으로 됐고 표현도 어쨌든 중요한 구별 표준은 이놈은 포수용액이고 포수용액이잖아요. 75%는 포수와 약재량입니다. 근데 어차피 포수와 약재 물을 섞어버리면 포수용이 되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지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는데 구별해서 풀지 않은 사람들은 감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평거리 15m 이상은 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어발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 호스를 또는 호스를 방수구로부터 분리해 비치하는 때는 거의 다 분리해서 비치합니다. 3m 이내 거리에 호스람 또는 호스함 설치합니다. 어떤 현장은 가봤는데 따로 이렇게 하함을 설치하지 않고 옆에다가 방치한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역상이죠. 자, 함 또는 호수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 표지와 적색의 위치 표시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앞에 것이 또 반복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포수화전 방수는 25m고 그 다음에 호스릴 또는 호수의 길이는 이건 포수화전이고 이건 호스릴이죠. 호수의 길이는 방어대선 각 반각 6부예요. 반각 6부. 각 부분에 포가 유에 뿌려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반각 6부 길이가 앞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화전전 기준 여기까지 하고요. 진도 제가 진짜 열심히 빠진 부분이 거의 별로 없게 50%만 해도 되는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저 오늘 광고서 점검하면서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인데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30분 쓰고 1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집에 와서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또 한 1시간 반을 또 공부하고 2시간 반 공부하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 안 하고 강의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저보다는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자, 제가 보세요. 여러분 2시간 반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강의가 거의 1시간이라 보고 그럼 벌써 3시간 반을 공부합니다. 순수 공부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현장 뛰면서도 공부를 많이 해요. 다 찾아보고 거의 4시간 한다고 해요. 4시간. 근데 만약 저보다 더 공부를 안 한다, 이것은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아까 유혹쟁이 할머니라 했잖아요. 그렇다고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진짜로 그러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4시간. 주말은 더 해야 되고. 저보다 더 안 하면서 안 헤어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법령 들어갑니다.
자, 34번 매우 중요하죠. 자, 영 또는 기준이 변경, 뭔가 법규가 이렇게 변경해서 엄격하게 강화될 때 기본권 제한성이 더 강해지면 원칙적으로 소급에서 적용될 수가 없다 했죠. 그러니까 행위시에 법률이 이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소방에서 설치했겠죠. 아니면 어떤 범죄 행위에 부합하는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좀 비난받을 행위를 했다거나 어쨌든 이런 경우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이때 시행되고 있던 법률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있겠죠. A라는 법률. 이 법률이 계속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 법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가 있고 나서 A라는 법률을 더 강화해가지고 B라는 법률로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 그러니까 A-라는 법률을 바꾸고 새로 B라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소급해서 과거로 가는 게 소급입니다. 소급에서 이 행위를 규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 행위를 했을 때는 이 A- 또는 B라는 법률이 없었잖아요. 간단한 논리잖아요. 이게 바로 헌법상 대여 원칙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신뢰보호 원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기관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로 나타나고 그래서 법치주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가 양대 산맥이에요. 헌법에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 또는 B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 즉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 기준이 완화되거나 기본권을 더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때는 얼마든지 소급해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해서 또 위헌은 아니에요. 하지만 형평성 원칙이 어긋난다면 그 자체로 이 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건 별로나고 일단 소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경하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마인드를 심어놔야 돼요. 법리입니다. 법리. 리갈 마인드. 자, 그러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강화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을 소방시설 때는 변경 전에 나한테 적용됐던 내 행위에 적용된 영 또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즉 행위시법 원칙, 행위시법주의라고 있어요. 내가 행위시에 존재했던 법률,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다른 말로 행위시법주의라고 합니다. 행위시법주의 원칙.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영 또는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이건 소급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에요. 하지만 형사법에서는 절대적인 원칙이라 합니다. 형사법은 기본권 제한성이 너무나 크니. 근데 지금 우리는 소방법이잖아요. 형사법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위반으로 안 봐요. 하지만 엄격하게 적용되겠죠. 자, 다음 과목에서 이러한 소방시설 중에 영 또는 기준으로 정하는 것. 자, 소화기구, 자탐, 속보, 피난구조, 비상규모가 있는데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K급 소화기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영 또는 기준에 없어요. 명확하게 규정을 안 했습니다. 법률에만 이렇게 돼 있고, 야, 법률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소급해서 K급 소화기 설치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K급 소화기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주방을 설치한 현장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 또는 기준으로 정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영 또는 기준으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그만큼 이게 원칙이니까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소유법 금지 원칙,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과목에 특정 소방 대상을 설치한 소방시설 영 또는 기준으로 정하는 거 해가지고 공동구, 전통, 노이자, 의료시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소방시설 시행령이죠. 방금 것은 법이죠. 법에서 이런 경우에 영 또는 기준으로 정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이 딱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위에 있던 소화기라든가 속보섭 이런 것은 없어요. 여기 속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죠. 다르죠. 지금 이것은 여기에 따른 거잖아요. 여기 연홈에 따른 거. 그죠?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요. 지금 보면.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의료시설만 나왔습니다. 근데 나머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외워야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법리를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행시법 주의라 했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이때 A라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고, 갑이 행위를 했어요. 갑이 행위했다. 즉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했어요. 그럼 A 법률이 적용돼요. 근데 이때 이 A 법률을 강화시키거나 이 B라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이 갑이 행위 시점에 가서 소급할 수는 없다 했죠. 자, 그런데 증축되는 경우는 뭔 말인가요? 즉 A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갑의 행위가 있었고 신축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자, 그리고 나서 A-라는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새로 기준이 강화된 거예요. 영도는 기준이. 근데 갑이 여기서 증축행위를 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럼 이때 뭔가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증축이라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A- 또는 B라는 법률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증축했다 또는 옥상에 증축했다 하면 전체를 다 하나로 봐버립니다. 하나로 봐버려요. 전체를. 그래서 이것을 건물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증축을 했다면 A라는 기존 건물과 B라는 이 건물을 그냥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한 개의 특정 소방 대상을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다가 증축을 했지만 B라는 부분을 증축했지만 이 부분이 뭔가 불이 옮겨 타지 않게 철저하게 뭔가 방비를 했다면 그때는 각각 별개로 본다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읽어볼까요?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전체에 대해서 증축 당시에 존재한 이러한 A- 또는 B라는 이형 또는 기준이 적용돼야 되면 당연하게 행시법 주의 원칙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이형 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경우는, 그러면 이 경우는 A라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A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B라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A-라는 법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최초 점검 한번 봅시다. 이 A-라는 법률이 최초 점검 받아야 된다. 이 법률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딱 지었어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이 A와 B가 내어주려는 바닷가 벽으로 구획되고 실제 지금 실무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간 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B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초 점검합니다. 그리고 A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점검인데 이게 사용승인 받은 달이 3월이면 3월로부터 60일 내에 최초 점검을 하고, A라는 기존 부분이 만약 6월달에 계속 점검을 받고 있었다면 6월달에 이놈은 따로 기존에 받던 점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A와 B가 이렇게 네오즈로 된 바닥벽을 구획되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전체에 적용된다 했죠. 그러니까 전체를 C라고 보고 이 전체에 대해서 최초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이렇게 증축 당시 영 또는 기준을 적용한다 했으니까 실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놈이 지금 B라는 부분을 3월달에 증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60일 내에 한 4월달에 5월달에 최초 점검을 받고, A가 원래 6월달에 점검을 받아야 되고 12월달에도 뭐 6월달에 종합을 받고 12월달에 작동을 받는 건물이었다면 이런 것을 싸그리 다 안 받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그냥 최초 점검 한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이 3월달에 사용 승인이었으니까 다음에 3월달에 다시 종합, 다시가 아무튼 종합, 그 다음에 9월달에 작동,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어렵습니까?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출제자라면 이거 물어봐요. 왜냐면 현장에서 실제 제가 지금 실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되고 이거 헷갈려 하시면 너무나 많고 자문이 많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증축을 하면 증축 당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영 또는 기준이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자,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구획된 경우 내바벽구로, 그 다음에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자동 방어하셨다. 그러니까 바닥이나 벽으로 구획은 안 되어 있지만 문짝은 달려있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자동 방어하셨다 또는 60 플러스 방어문, 갑종 방어문이죠. 이걸로 구획되어 있다면은 별개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 캐노피,
캐노피나 직원 유기식을 조그맣게 설치한 경우에는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중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변경은 있는 것 같은데 중축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층이 1층, 2층, 3층, 4층, 뭐 지하 이렇게 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만 업무 시설에서 다중으로 바꿨다 또는 근성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합시다. 이게 바로 용도 변경이에요. 노이즈 시설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주간 보호센터 이런 걸로.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지금 물리적으로 바뀐 것도, 여기를 뭔가 중축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여기 있어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 변경 당시에 소방 설치에 관한 영 또는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완화를 하는 거죠. 중축은 아니니까. 그러나 특정 소방 대상은 이 전체에 대해서 아예 이 용도 변경 당시에 법률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거 읽어보시면 옛날 4가지는 2가지로 줄어드는데, 이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오히려 특정 소방 대상 구조 설비가 화재 연수 확대 요인이 오히려 적어지거나 비난 또는 화재 진압 때 오히려 쉬워지도록 변경된 경우, 그러면 새로운 법을 여기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는 간섭 물질량이 줄어드는 경우. 이해되시죠?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예방과 팀장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병원인데 이렇게 병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용도 변경 하니까 이 병원에 대해서 지금법이 적용되니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또 설치되어 있어도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특례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온갖 자료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줬대요. 저한테 좀 검토를 요구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소방관분이라서, 그분은 진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에요. 정말 또 진도 나가야 되니까 민원인을 알기를 하늘처럼 안다, 이 신조를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소방관입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죠, 공무원들. 근데 일부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이 업체 막 처분하려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물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분이 그래서 이제 좀 요청을 하셔서, 제가 정말로 이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한 30분 정도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할 게 다른 것도 솔직히 많이 있었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특정 대학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교수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 용도 변경을 해서 이 간섭물질 양이 줄어들다 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서까지 제출을 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건들이 다 사실이라면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간섭물질 양이 줄어든다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위조됐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오셨는데 굉장히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 소방관은 무조건 적용시켜 주려고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 근데 이게 다 거짓으로 됐었다는 거죠.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 사람이 나쁘다, 나쁜 거죠. 그냥 고의로 했는지 과실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어났던 사실이니까. 근데 그 소방관분 그분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진짜 잘 알잖아요. 그분하고는 안지도 오래됐고 통화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거짓으로 안 했어도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왜 그렇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과실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데, 근데 뭐 이름은 말 안 했으니까. 전북 쪽에 좀 있어요. 전북 쪽에. 전남 쪽에 광주에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전북 쪽으로 가셨다 하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참. 그래서 아무튼 이 실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특례가 적용되면 지금법이 적용 안 되고 예전법이 여전히 적용되니까 관계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중요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오늘 중요한 거 거의 90% 다 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들, 연소료가 있는 구조, 연소료가 있는 부분에서 같이 암기하시면 돼요. 화전용 기준에 각주로 정리를 해놨고, 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런 거 할 때 공사 현장 인하서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영어로 정하는 작업에 화재염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기술사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용용 불꽃을 발사하는데 쌍용이죠. 인간의 주죠. 폭발성 물질을 가연성 가스 나는 발생시켜 나는 가연에서 기구를 띄워서 용하고 싸우겠다 이거였잖아요. 폭발성 부유분진을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부유분진을 가지고 올라와서 용을 죽여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저는 완벽하게 외웠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뭐 A급이나 B급은 아니에요. 거의 C급입니다. C급.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별표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저도 교재 별표를 하나 더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형사처벌이에요. 그래서 피방구시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 행위. 그 다음에 피난시설, 방어의 방어시설, 뭐 방어문이라든가 중대위반사항이잖아요. 방어문의 기능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중대위반사항이죠. 그 경우에 과태료 처분받고, 그 다음에 점검업체가 점검할 때 발견하면 즉시 고지해야 되고, 고지를 받은 관계는 또 지체 없이,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견적도 받고, 펌프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지체 없이 또 그에 상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히 피난시설 관련해서 특별 피난계단이나 피난계단, 5개 피난계단 이런 데다가 뭐 실외기를 설치한다거나 뭐 짐을 잔뜩 놔둬가지고 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하는 이런 것들, 피해防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 전부 다 걸립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순간 위법성이 추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행위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자가 입증을 하지 않나 처벌을 받아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만약에 피방구시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 말을 살짝 뺀다 해도 이러이러한 행위를 딱 써놓고 위에 행위들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부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 질문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보셔도 되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제가 예전에 소방기술심의위원 활동하고 있을 때, 중앙은 아니고 지방에서 이제 이 봉투를 만들었는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 좀 하려고 편집을 만든, 우리 경리가 이걸 기술 기미위원 이렇게 한 거예요. 소방기술 기미위원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거 한 1000장을 인쇄를 했는데 진짜 한번 웃고 말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 이거라는가 이런 것들이 나올까 싶어요. 넘어가십시오. 이런 것들 넘어가시고. 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치물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너무나 중요하죠. 어떠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치물을 설치하다는가. 그런데 실내 장치물 원칙적으로 불연제로로 해야 된다. 다중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불연이 가장 좋고 다만 이 다중요소 특별법에 나와 있죠. 다만 이제 뭐 이 천장, 바닥, 그 다음에 이 벽, 그 다음 바닥 면적의 몇 프로 이상은 30%, 그 다음에 장수화 서비스는 50% 이상은 방염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를 완화를 좀 시켜준 거니까 방염이 최고가 아니에요. 불연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것은 안기법에 따라서 근해체력 공연 종료집회 조선 선우전을 완벽하게 외워야 되고, 이건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새로 들어온 것도 많고. 실제로 우리가 점검 현장에서 야, 이게 방염 확인해야 되냐 하면서 실내 장치물이나 특히 커튼 블라인드 이런 것들 봐야 되니까 너무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점검을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내에 있는 다음 과목이죠. 문종운동 또 정확히 외워야 되고, 종교시설입니다. 자, 근생중 뭐 이것은 종교시설이잖아요. 근데 근생 중에 종교 집회장은 좀 작은 교회일 때는 근생에 들어가고, 이것이 면적이 커지면 종교시설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뭐 불교, 이 법당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합숙소, 노수기가 다 들어가죠. 노이자 숙박시설. 그 다음에 노가다 할 때 노가다로 외웠죠. 노가다. 숙박이 가능한 수준에서 다 다중협의 영업소. 다중협 영업소는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1층에서 아재가 유튜브 방송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층수가 10층 이상인 건 아파트는 제한다는 거. 아파트는 방영하지 않습니다. 자, 방염 대상 물품,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면 이런 건물에 즉 특정 소방대에서 해당하면 방염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에 있는 모든 물품이 아니라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만 방염체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커튼, 카페, 벽체를 전시한 안마, 무대방은 이미 제조 또는 공장에서 방염체를 해가지고 나온 것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합판 목재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자, 제조 또는 공장에서 방염 처리를 했다면 이것은 필증이 딱 붙어서 나오는데, 검사를 받으니까 현장에서 하면은 모르잖아요. 방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방염 처리했다고 신고를 하면 소방관이 나와서 검사를 하고 이때 필증 서류를 발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파 의자는 모든 다중업소가 아니라 다중업소 중에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인점,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모든 소파 의자가 아니에요. 장소가 그렇고, 그 다음에 원료도 섬유 또는 합성 수질 등 원료로 한 소파 의자만 또 해당이 됩니다. 가족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철제 의자 뭐 이런 거. 자, 계속 방염 대상 물품 보고 있어요. 아까 특정 소방 대상 봤죠? 여기에 어떤 물품에 대해서 방염을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방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류, 합판 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잘 보시고. 자, 방염을 했다. 그러면 이 방염의 성능 기준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버블재, 제거한 때부터 불꽃이 올리며 연소한 상, 이것은 표면 화재죠.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에 바로 그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부화재 같은 경우는 불꽃이 올리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연상그로 정확히 저는 따서 외웠습니다. 이 경우는 3초 이내에 다 연소가 그치라는 얘기예요. 탄압 면적은 이걸 넘으면 안다는 얘기고.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불꽃차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이 접촉해서 3회 이상이니까 무슨 말일까요? 자, 한 번 딱 갖다 댔는데 완전히 녹았다. 이건 방염 성능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녹았다는 거예요. 탔다는 얘기니까. 자, 2번 갖다 댔다. 근데 녹았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갖다 댔다. 이때 녹았다. 이건 가능하다는 거야. 3회 이상을 했으니까. 적어도 3번 갖다 댈 때까지는, 그러니까 2번 갖다 댈 때까지는 버티고, 3번 갖다 냈을 때 녹은 것은 까지는 방염이 있다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기 발생량은 천대 연기일 때는 400 이하로 한다는 거야. 자,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다 권장할 수 있는 물품,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런 것까지 다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침구류, 소파 및 의자도 이제 어떤 원료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러한 장소에서 사용한다면 방염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가구류에 대해서는 방염을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방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건축물 내부에 천장 또는 벽에 붙여거나 설치하는 가구류까지도 이제 권장사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51번 같은 경우는 관계인이 자체 점검 면접 또는 연기 신청을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합니다. 자, 이건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률이나 변동률, 이렇게 질병, 사고, 장기 출장 경우,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기업 발생해서 자체 점검 실시할 곤란. 그리고 여기다 같이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CF 화재 안전조사 연기 사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세요. 복수하실 때 3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52호부터는 내일은 쉬죠. 모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